막말을 옹호해왔던 조선일보마저 기본적 품위를 갖춰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선 이 상황을 잘 성찰하셔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저는 지난달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애쓰셨던 정신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주택임대차법 개정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써왔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주거복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셨었는데 90년대 주거연대 공동대표 활동도 하셨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종부세를 도입한 것 이외에 시장 투명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 환수,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등에 노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무주택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국회에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원. 네, 6월은 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달라고 여당과 청와대를 철학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준 명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준 명분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입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추경은 예산안 심사까지 총 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 추경은 제출되고 바로 다음 날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 추경은 45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도 45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은 4월 25일 제출됐는데 아직까지 40일째 속절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 성격이 좀 비슷했던 2015년 메르스 강피해복구 추경이 18일 걸렸는데요.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고 국회 복귀도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전면전에 대한 대책,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미뤄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차원이 없는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화를 내실 겁니다. 추경 통과 안 되고 민생입법 안 되면 누가 직접 피해를 봅니까?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최고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망은 혐오 정치가 갈수록 도를 들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말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수단, 또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양비론을 만들고 정치 혐오를 양산해서, 정치 냉소주의를 양산해서 정치 혐오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사이에 비관하거나 또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색깔론 지역주의, 허위 조작 정보가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언어, 정치 태도, 또 정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이것이 대화와 소통의 첫 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 6월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몸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계획입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막말로
국민들 마음을 해치고 외교 기밀 누설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회 정상화 거부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기안 대표께서 오는 6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밤이 깊어 번개를 나섰습니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는데 황 대표의 에세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밤이 깊어 국민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속태우고 민생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때문에 민생을 지키길 바랍니다. 김혜영 지구부장.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 미세먼지 예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 추경품과의 시급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은 법적으로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패스트트랙 지정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인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가파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취업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지구부장. 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실종되신 여러분이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은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 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 비호 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포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중천이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진정서를 제출하자 수사 조치를 변경해줬고, 박모 씨는 변호사 개업 이후에 윤중천이 속인한 사건의 수임자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 수사단은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썩을 대로 썩은 권력 집단이 사익을 위해서 여성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해서 잘못된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서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처럼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낸 결론이니만큼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새겨 들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을 받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공군제 706 보안부대장 문전병 원기 씨가 광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행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원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은 5월 18일 집단 사격 당일인 5월 21일 용산 헬기장에서 극비리의 귀빈용 헬기에 홀로 탑승해 광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 씨는 당시 전두환이 공군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동만 706 보안부대장의 영전만 받고 곧바로 이륙했고 1시간 30분 단위로 상황보고 전문이 기록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5.18 진실을 증언해 주신 오은기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처럼 광주는 5.18 당시 계엄군이나 보안사 등에 근무했던 관계자 그리고 또 군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 둘씩 쌓인다면 학살 명령자를 포함한 5.18 진실을 밝히는 일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의 용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